계약서 마지막 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영 소유 건물 처분 완료 시 채무 전액 소멸. 지영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성훈이 이혼을 요구하기 무려 6달 전. 그때부터였습니다. 성훈은 이미 자신의 12억 원이 넘는 빚을 지영의 건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힘들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아내의 재산으로 자신의 실패를 덮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미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훈에게 이혼도 재혼도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이 놓였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기록, 위조된 서명, 카페에서 녹음한 대화, 성훈의 채무 내역, 그리고 미란이 촬영해 보낸 계약서.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건물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넘길 수도 있나요? 적법한 본인 확인 없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상대방이 허위 서류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성훈 씨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게 두죠. 변호사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미란의 이름만 봐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5년 우정의 기억과 배신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사진이면 이미 받았어. 사진 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본이야.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원본? 성훈 씨가 숨겨둔 자료들. 미란은 다음 날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란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지영은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뭔데? 성훈 씨 노트북에서 복사한 파일들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본 서류 몇 장. 지영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주는 건데? 미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졌어. 뭐가? 성훈 씨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 몫을 되찾는다고 생각했어. 물론 그게 내가 한 일을 정당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성훈 씨는 처음부터 달랐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자기 빚만 없어지면 됐던 거야. 지영은 USB를 받아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채무 목록, 채권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지영의 건물 시세를 조사한 파일, 위임장 초안, 그리고 지영의 서명을 여러 차례 연습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지영은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종이 한쪽에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영, 한지영, 한지영. 누군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란의 필체였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지?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을 때도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 씨가 날 버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울었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나를 안아준 손으로 내 서명을 연습했어? 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하지 마.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2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너한테 접근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 알아. 그런데 25년 전부가 거짓말이었던 건 아니야.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란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하길 바랐어.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진짜 슬펐어. 내가 이혼한다고 전화했을 때 미란은 결국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때라도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면 됐어.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나를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할 말 없어. 지영은 한동안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슬픈 거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친구를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게. 그 말에 미란은 끝내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USB에는 더욱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성훈과 채권자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개발 발표만 나면 최소 50억 이상입니다. 상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전철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잠시 침묵한 뒤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최미란이 한 일로 만들면 됩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성훈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미란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날 버릴 생각이었어. 지영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미란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성훈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성훈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미란이 순간 멈췄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성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영이?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USB 가져갔지? 무슨 소리야? 연기하지 마. 성훈은 미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지영이한테 자료 넘긴 거 다 알아.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영이 건물 건드리지 마. 성훈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끝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이제 와서 친구 행세야? 성훈이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멈출 거야. 미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이야. 성훈이 미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미란은 성훈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재혼한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며칠만 더 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건물 문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냉정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결과 없으면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훈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미라는 떠났습니다. 지영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조 서류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훈의 회사로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투자 실패 사실과 거액의 개인 채무가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상사도 더 이상 문제를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박성훈 씨, 인사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 거래처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성훈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늘 자신에게 먼저 인사하던 후배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란의 짐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 꺼진 조명, 식탁 위에는 집 열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자신이 첫 투자에 실패했던 날이었습니다. 성훈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날 지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금을 깨 성훈의 빚 일부를 갚아주었습니다. 성훈은 그때 약속했습니다. 내가 평생 잘할게.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커질수록 아내에게 솔직해지는 대신 더 많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가장 오래 믿어준 사람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성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린 뒤였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훈 씨 측에서 더 이상 건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끝난 건가요? 적어도 지영 씨 몰래 건물을 처분하는 계획은 사실상 막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과 25년 우정을 잃고 지켜낸 것이 건물 하나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날이 오면 이 건물이 너를 지켜줄 거다. 지영은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건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벽과 오래된 간판. 예전에는 초라해 보였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영은 건물 벽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배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건물을 단순히 팔아 큰돈을 가지지 않기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버팀목을 남겨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성훈과 미란이 없는 자신만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인터폰 너머로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예전에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 미란도 떠났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왜? 성훈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조금만 처분하면 내 빚은 전부 갚을 수 있어. 그 순간 지영은 알았습니다. 성훈은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돈을 잃게 된 현실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폰이 아니라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훈은 지영의 눈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 씨, 당신이 잃은 게 정말 돈이라고 생각해? 성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의 마지막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